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은 부인의 비자금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공금 횡령의 소지가 있는 해명인데 홍 지사가 왜 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한편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키로 정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사퇴 요구에 직격탄을 날린 상황인데요. 야당 내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긴급 회동을 하고 있지만 갈등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속보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모레 오전 10시에 소환되기로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역시 예상됐던 대로 두 번째 소환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가장 이제 구체적인 진술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완구 총리 전 총리죠, 총리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의 3천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됐는지 그게 조금 의문인 것이, 이미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된 거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만난 게 죄는 아니죠. 결국 이제 3천만 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부분인데 지금 그 정황에 대해서도 우리 계속 뭐 비타500 박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전에 최근 판 보도를 보면 비타500 박스가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준 것처럼 또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검찰이 또 홍준표 지사 때도 뭐 차인지 707호인지 돈 준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발 소식들이 여러 갈래로 흘러져 나왔는데 그게 뭐 검찰의 언론 플레이인지 모르겠으나 이완구 지사 때 혹시 그런 것인지, 즉 이완구 전 총리에게 어떤 대비할 카드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비타500 박스 얘기 나왔다가 봉투 얘기 나왔다 이렇게 검찰이 일부러 이렇게 흘리는 건지, 그게 아니면 정말 그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하나 특정을 못한 건지, 그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해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보다 이완구 전 총리 건이 검찰에서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완구 총리 그 3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 사건도 이미 정치적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로서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곱이 홍 지사 끝났는데 이제 이완구 전 총리 수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말로 홍문정 의원까지 해서 대선 자금 수사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멀어만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참 그 어떻게 보면 곤혹스럽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어제 경선 기탁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도덕성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도 국회 오래 있어봤지만은 그렇게 개인 생활 자금으로 쓴다는 건 안 돼요. 먼저 연합뉴스가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그 돈이 안에 비자금으로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왜 신고를 안 했냐. 그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일단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국회 그 자금이라는 원래 상임위원장들은요 한 800만 원 채 안 되게 나오거든요 매달. 국회의원 세비 말고 상임위원장 돈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여당 특히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사실 나오거든요. 그게 이렇게 상임위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주는 돈인데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저금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공직자윤리법 위반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그 비자금의 공소시효를 감안한 고도의 계산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지사 전략은 그걸 거예요. 내가 팔다린 주되 몸통 보호한다. 지금 손학인 피하자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검찰에서 야 그럼 너 당신 당대표 경선 기탁을 1억이 저 어디서 났어? 이게 그 1억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 난 받지 않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금 1억 2천에 대해서 소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명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흙을 묻히더라도 여기 이 성완종 게이트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게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인 계산일 거고, 법적인 측면을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얘기 나온 게 횡령,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뭐 선거법 요 3개 문제 되는데 홍 지사 아마 3개 다 피해 나갈 수 있다 계산을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면 재산신고 누락한 거 아니냐, 허위 재산신고 아니냐, 아니면 이 선거법 문제는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거든요.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허위로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어제 이제 홍 지사 기자회견할 때 얘기 잘 들으셨겠지만 홍 지사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수사받으러 나와서 그 사모님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1억 2천만 원 어떻게 했냐? 어디서 난 거야? 사실 제 비자금이었어요. 어저께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재산신고할 때 난 몰랐어. 고의가 없었어.
이렇게 해서 뭐 공직자료법 빠져나갈 겁니다. 문제는 횡령인데 네. 이게 진짜 애매한 문제인데 그 정치적으로 보나 국민 감수성으로 보면 횡령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가서 이게 횡령이 유죄가 될 거냐 문제인데요. 네. 홍 지사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대책비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 대책비 중에 운영위원장 몫으로 나오는 직책 수당의 일부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직책 수당입니다. 그건 뭐냐? 결국 국회의원 세비가 월급이잖아요. 국회의원 세비 플러스 직책에 따라서 주는 특별 수당 중에서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쓰라고 준 내 일종의 월급 중에서 내가 운영위원장 품위유지비도 쓰고 생활비로 쓴 거 아니냐. 네. 어차피 내 돈으로 들어온 나한테 준 내 돈이 내 월급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횡령이 아니다. 이걸 비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 네. 지사 나름대로는 계산을 다 마치고 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직책수당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 거짓 해명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따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지 않습니까? 이 운영위원장한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이건. 국정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렇게 기관 운영을 위해서 네. 대통령 방공비도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도지사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중에서 원활한 그 직책 활동을 위해서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회계상 예.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무슨 그 단돈 이론이라도 생활비로 쓰면 절대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직책 수당이 그렇게 수천만 원 나올 리도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의 직책 수당이 네. 그 5천만 원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지금 얘기하는 이 국회 대책비라고 이렇게 그 세목이 돼 있는데 그 네. 부분은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에서 네. 그냥 그 다달이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야 원내대표단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단들. 네. 그래서 그 여야 협상하고 이렇게 전부 다 회의하고 하는데 쓰라고 주는 비용이. 그래서 홍준표 씨가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하다가 나중에 야당 쪽에도 조금씩 주고 그랬다. 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예. 네. 그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 자체가 매달 4천에서 5천만 원, 연 약 5억 원에 달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그런 네. 부분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묻지마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실제로는 서로들 잘 모르죠. 아니 근데 그 원래 이제 그 기관장들이 하는 네네. 게 포괄 예산이 있죠. 포괄 예산은 일테면 사업비를 지사가 일테면 기관장이 수억짜리 일단 다리 놓는 거 같은 기관이 한 포괄 예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책 수당 말고 그냥 운영비로 주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이게 영수증이 필요 없는 그냥 인정해주는 네네. 돈이 있습니다. 그게 그 국회 대책비 중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으로 수억이 책정돼 있었죠. 1년으로 하면 수십억이 아니 십수억이죠. 그 중에 일부분을 국회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4천에서 5천씩. 네. 누구가 되든지 간에 운영위원장이 주는 거고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또 한 800만 원 채 안 되는 네.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은행의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사실 대여금고 써가지고 내 거기다 돈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의 이제 출처가 그게 뭐 횡령이라든지 그런 어떤 범죄, 검은 돈이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돈 자체를 대여금고에 보관한 것 자체를 사실 문제 삼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대여금고라는 게 사실은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계좌 있는 사람들 가서 1년에 보증금 조금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여금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 보관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네. 그 돈의 출처, 그 어디서 난 돈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해명한 것이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자충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냐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튼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작은 다른 범죄를 덮어가려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네. 홍 지사도 이제 고도의 수사 검사를 오래 해서 지금 고도의 수싸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나중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지금 수싸움에서 약간 검찰이 앞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아서 오히려 홍 지사가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날짜를 일부러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밝히는 측면에 있어서 검찰이 네. 굉장히 어떤 쫓기는 듯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표 이제 그 문제인데 아, 예, 예. 홍준표 지사가
지금 뭐 보따리 하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져갔겠어요? 뭐 일정표나 본인 알리바이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가져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내놓고 왔다는 거거든요. 내려고 가져갔는데 안 냈어요. 왜 안 냈을까요? 검찰이 내 상황을 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검찰발 소식, 검찰에 나오는 얘기들 하면 자기들이 일시와 장소는 특정을 했다. 그런데 얘기는 안 했다는 거거든요. 즉, 자, 홍 지사,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차에서 받으셨죠? 라든지 몇 월 며칠에 700치료도 받으셨죠? 이 핵심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의 핵심인데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뭐 홍 지사한테 우리 카드를 보여주는 꼴이 되니까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몇 월 며칠 차든 700치료든 그걸 내놨으면 홍 지사는 거기에 맞는 어떤 자기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놨겠죠. 검찰이 그 공격을 먼저 안 하기 때문에 홍 지사야말로 자기 패를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온 건데 글쎄 저는 검찰에 하나 조금 지금 제가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건 네. 검찰 입장에서는 700치료인지 차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먼저 얘기하면 홍 지사한테 반격의 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번 주에 검찰에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홍 지사. 그럼 기소하면 공소장이 나옵니다. 그럼 공소장 나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준 걸로 돈을 받은 걸로 검찰이 보고 있는지가 다 파악이 돼요,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일주일 먼저 안 알려준다고 조사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다? 글쎄 저는 그게 사실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글쎄 검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홍 지사가 진술 조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직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조금 저는 하나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또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해라. 친노 수장이 될지 야권 대표 주자가 될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한길 대표가 이제 이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네. 그래서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왜 여태까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다음에 그 특단의 대책을 갖다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고 문재인 대표는 전혀 사퇴할 뜻도 없고 진정성 있게 그 참패에 대한 책임질 자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작년에 730 재보궐선거에서 김한길 대표는 전라도 세 군데라도 당선이라도 됐어요. 권은 의원이랑 나주 한 평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순천에서 실패해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광주에서 실패하고도 문재인 대표 친노 진정 체제가 왜 이렇게 더 강고히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마지막 그 사망 선고를 김한길 대표가 내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건 아마 그 비노 비주류의 그 박지원 의원 쪽하고도 이심전심으로 통한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용을 겪는 이유가 문 대표의 비선 라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뭐 비노나 비주류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노영민 의원 발언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간 했던 발언이랑 또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비선 라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게 결과만 똑같은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참 희한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먼저 얘기하고 노영민 대표가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꾸로 됐거든요. 노영민 대표가 어제 그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그 최고위원회 어떤 출석 권리관의 의무다. 나가는 거는 저희로서는 자행위로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개인적인 사견이 자행위가 아니라 저희로서는 자행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저희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출근길에 저도 라디오에서 그냥 라이브로 들었는데 네. 그게 제 기억에 한 오전 7시 반경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9시인가 10시경에 최고위원 그 회의할 때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가 똑같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지나친 건 맞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승용 최고위원 돌아오십시오.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권리관의 의무입니다. 똑같습니다. 발언이 똑같아요. 네. 저희로서는 자행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받아서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원래 대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 의원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소속 의원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선거 참패한 다음에 그 다음날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들은 오직 노영민 의원이랑만 의논을 해서 나온 워딩들이다. 그런 얘기들이 야권발의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노영민 의원이 문재인 대표 최측근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강한 어조를 내뱉는다는 걸 보면 결국 문재인 대표 주변에 비선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적 라인이 아니라 비선, 우리 쓰리철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번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중앙일간지에 사설 통해서 보도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정철 전 홍보비서관이랑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렇게 쓰리철이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들이 이미 중앙일간지 사설에서 다 보도가 된 얘기거든요. 어쨌든 야권에서 이미 비노
개 의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공적 라인이 가동하는 게 비선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게 문재인 대표 사실은 좀 수세에 물리고 있는 거죠. 민 원장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업무에서 그동안 문 대표가 최고위원들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아서 말이 많았잖아요. 정말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비선 라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악을에 그 공천을 받은 정태호 그 전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문재인 대표의 정무특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로 조직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인 격이라 해서 저기 그 양평에 윤호중 의원, 그 다음에 노영민 의원. 노영민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친노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노영민 의원하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친노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직이라고 이른바 이 전당대 지금도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포에 사무실을 얻어서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이라서 문지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구인 모임, 3차र 말고 구인 모임까지 확대돼서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분명히 있었죠. 따로 회의를 대책회의를 하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회의하고 상관없이 문재인 대표가 따로 상의하는 이 비선 조직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죠. 네, 그 지금 보면은 개파들이 또 나뉘어서 제각각 지금 뭐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처방법도 다른 것 같고 참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네. 지금 비노, 비주류, 친노, 친문 이렇게 완전히 해서 다 쪼개져 있고 또 네. 비노도 비주류도 정대철 계보 따로 있고 탈당한 천정배, 정동영 네. 따로 있고 또 김한길, 안철수 계보 따로 있고 박주성 계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노 쪽에서는 범친노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중진 의원도 정세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뭐 임채정, 김홍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든지 간에 친노, 범친노로서 계속 문재인 대표를 그 이렇게 지지하고 네. 문재인 대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4분 5일로 이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네. 자, 그렇다면 문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또 사퇴를 하고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 지금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도 들거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가장 좋은 거는 뭐 지도부의 공백 막지 않고 문 대표가 자리를 지키면서 당의 강한 개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문 대표 내린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 화합하고 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답이 뭔지 알았다면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잘하자. 근데 왜냐하면 답은 미리 나와 있었거든요.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친노교파 해체, 그다음에 경제정당 안보조당 건설, 중도기업으로의 우클릭. 이 답은 뭐 대선평가 보고서도 나와 있는 거고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구정책연구소 보고서 나와 있는 거고 문 대표 본인도 네. 전당대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답이라고.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있어서 재보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못했던 거죠, 행동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선거 참패한 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워딩들과 어떤 발언들과 행보들을 보면 전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새정치연합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뭔가 획기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 대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뭐 당직 인사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뭐 총선 공천과 관련한 어떤 획기적인 그렇죠. 선언이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결국에는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보선 참패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 자세를 보이면서 먼저 그러니까 그 이미 언론에 나왔지만 셀프 재신임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걸 다 걷어들이고 중앙위원회라든지 당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본인의 재신임을 묻고 나서 그러면 재신임이 되지 다시 전당대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회의체든 간에 친노가 다 주류입니다. 아니 네. 다수입니다. 다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그걸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19대 총선 공천에 대한 그런 불신이 깊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비례대표만 보더라도요. 21명 중에 운동권, 재야, 시민단체, 노동계가 12명, 그다음에 한명숙 의원부터 김현 의원까지 다 친노. 21명 중 20명이 친노고 다 운동권이 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19대 공천이 재연되리라고 비노 비주류는 다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지역구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네트워크 정당이고 하지 다 전화 여론조사는 친노 후보에게 유리하는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한 특단 대책을 해서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는 거예요. 말로만 친노 수장이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친노 주류들이 공천에 전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천을 확실히 공천권을 내놓겠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제도적인 그 방안을 내놔야만 이 문제가 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다음 주 방문을 합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 늘 반기문 총장 보면서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 한 말씀 하시면 돼요. 저는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국민들의 시선을 따돌릴 수가 없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을 그어왔지만 네네.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히려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뭐 10개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마 네.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되시고 귀국을 중에 이번처럼 들어오시기 싫은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공식 일정 가지고 오시는데 기자들이 그거 묻겠습니까? 왜 오시는지 관심 없죠. 오직 성완종이랑 친하세요? 이거 물어볼 거라고요. 충청포럼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특별한 관계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뭐 특별한 관계가 모르면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많이 와서 성완종 회장과 독대들 마냥 식사도 많이 하셨다는 거 보는데 그처럼 이제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반기문 총장처럼 바쁘신 분이 국내에 와서 성완종 회장을 그렇게 많이 만났다는 거 보면 두 사람 친한 사이 아닌가라는 해간의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기자들의 질문은 거기에 집중될 거고 결국 이제 반기문 총장 뭐라고 답변하실지가 관건인데 글쎄 뭐 외교관답게 좀 잘 좀 넘어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괜히 뭐 세간에 그래도 반기문 총장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뭐 그래도 친하다고 하고 죽은 사람들 애도를 표하고 하지만 나는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 걸 왜 저렇게 선을 네. 그어버렸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는데 글쎄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하실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고문 말입니다. 뭐 본인은 지금 정기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흙집이 문전성시되고 있다고 해요. 결국 뭐 정기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연합뉴스가 최초로 보도한 그 사진 한 장이 정말로 지금의 손학규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현 주소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문재인 대표가 네. 광주에 가서 사과한다고 민심을 들어본다고 노인정하고 무슨 마을하고 같이 않습니까? 그 숫자보다 몇 배 되는 숫자가 자발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손학규 대표의 전 대표의 토담집을. 결국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실망하는 민심이 손학규 대표에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정계 복귀를 하냐 안 하냐 네. 의장은 별개로 민심이 그렇게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연합뉴스 그 사진을 광주 토담집에 찾아가는 그 민심의 사진을 문재인 대표가 정말 잘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